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상선의 서해 NLL 침범 등 한국과 북한의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정보 역량을 추가했고 미한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끝나고 다음 달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동맹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sses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yongyang-ri test site for what would be its seventh test. This is consistent with the DPRK's own public statements. This is something we've said for a number of months now.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일본과 양자 3자 회담을 열고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맹 보호를 위해 장단기적인 군사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가 23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고 한국 정부가 가련한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cluding the ROK, including Japan, is ironclad. That commitment is sacrosanct. As you know, we recently resumed the Extended Deterrence Working Group. We are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for our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백악관은 북한이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면서 추가 정보 역량, 즉 정보자산 투입 사실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 상선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 후 한국 측의 경고 사격과 북한 측의 방사포 사격이 이어진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It's been a consistent concern of ours, which is why several months ago, again, we added some intelligence capabilities off the Korean Peninsula to help us get a little bit better insight. It's why we have conducted and will continue to conduct bilateral and trilateral exercises with the Japanese and the South Korean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한일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제안은 오늘도 유효하지만 김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 preconditions. We're willing to sit down and start to have a dialogue. Mr. Kim has proven unwilling to take us up on that offer. And so absent the opportunity to sit down and talk about it, we've got to make sure we're ready to defend against it.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제적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통해 퇴각시키고 북한군은 방사포로 위협 사격을 가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이 서로 경고 사격을 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 고조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상선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고 방사포로 위협 사격을 벌인 것은 한국의 무력 대응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된 행위라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4일 VOA에 북한의 최근 NLL 침범과 관련해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 다른 도발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NLL은 북한도 서명한 휴전협정 합의사안의 일부로 북한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미한 연합군은 경계와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주고받기식 맞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을 완화하고 휴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말하면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심각한 내부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뒤 퇴각된 북한의 상선 무포호는 과거 제3국으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했었던 선박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이 선박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무포호는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간 기록을 남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무단으로 침범해 퇴각시킨 북한 선박은 무포호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의 고유 번호인 국제해사기구 IMO의 7자리 숫자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북한에는 무포호란 이름으로 운항 중인 선박이 한 척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토대로 유엔의 선박 등록 자료와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시스템을 살펴보면 무포호는 길이 97m, 중량 톤수 5,297톤의 중형 화물선으로 2009년에 건조된 비교적 최신 선박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무포호가 지난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했다가 미국 정보당국 등에 발각돼 기술을 돌린 북한 선박과 명칭이 같다고 보도했지만 새 무포호가 이때보다 약 18년 뒤에 건조된 점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새 무포호는 건조 첫 해인 2009년 중국 선적의 루이프 669호로 운항을 시작했지만 2011년 10월 북한 선적이 되면서 이름은 진성호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2016년 1월 아프리카에 토고 깃발을 달면서 롱리치 5호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는데 불과 5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토고 정부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하면서 2020년까지 선적 미상의 선박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토고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무포호는 2020년 4월 몽골 깃발을 달았지만 3개월 뒤부터 다시 북한 선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무포호는 최근 중국 룽커우항에 입항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무포호는 17일까지 중국 룽커우항에 머물었으며 이날 룽커우항을 빠져나오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껐습니다. 무포호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주시하는 선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2년 사이 새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 14척 중의 하나로 무포호를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한국과 타이완 회사 등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목록을 공개했는데 무포호가 토고와 몽골 등의 깃발을 단 경위와 북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포호가 어떤 이유로 NLL을 침범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군 당국은 북한이 NLL 해상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 9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월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북한은 중국에서 9,007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하고 1,42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총 무역액 규모가 1억 427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9월 무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막 시작되던 2020년 1월에 1억 9,715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버스와 화물차용 타이어 11만 9,565개로 1,302만 달러에 달하며 이어 514만 달러를 기록한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 모발용 제품과 대두유, 담배 부산물 등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또 중국산 보건용 안면 마스크도 총 1,055만 8천여 개, 약 30만 달러치를 사들였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이었으며 몰리브덴 광과 그 정광 제품, 플로트 유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 물자의 북한 반입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내 지역사회와 보육원, 병원 등에 보낼 265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 273종에 대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열 온수기를 비롯해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감시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카메라, 전기 모니터, 자전거, 출산용 의료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내년 10월 14일까지 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지만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제재 승인 물자를 수용하지 않아 실제 관련 물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